두 번째 집을 찾아서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남도 곡성으로 떠납니다. 아니 글쎄 이 동네에 집 짓다가 글쎄 형제난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집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야 부부끼리는 싸워도 형제끼리 싸우다가 집을 짓는다니 참 그 얘기가 참 묘하네요. 와 얼마나 좋아요. 나 진짜 왕 된 것 같잖아요. 왕 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게 좋냐? 벌써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를 따라서 가볼까요? 아, 남하고 예쁜 시골집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가 여기다 이걸 놓으니까 잔디가 죽잖아. 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거든. 왜 기존에 있는 걸 바꿔요? 지금 너무 좋은데. 심심하니까. 근데 뭐 형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도 싸우고 계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기다 저기 해놓으면 잔디도 안 죽고.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들 웃으시니까 인상도 참 좋으신데요. 지금 화사하게 웃으시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뭐 저희가 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 공사하는 거 형이랑 저랑 이렇게 의견 나눠서 하거든요. 두 분이 근데 형제분이세요? 좀 많이 다르죠. 사뭇 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직접 지으신 집을 7년 동안 고치고 있는 큰아들 신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7년째 고치고 있는 집을 제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형과 싸우고 있는 막둥이 신상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7년째 싸우는 이유가 뭐래요? 동생은 애들을 키워서 애들 위주로 하려 했고, 저는 저 혼자 살라는 위주로 하니까 자꾸 옆에서 자기 애들 다친다고 막 뭐라 하고, 나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거 해주려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처음에 딱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청소만 해놓고 지내기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형 이거 좀 이렇게 좀 할까 이렇게 좀 할까 하다 보니까 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좀 많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7년째 싸우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집은요, 한 50여 년 됐을까요? 형제의 부모님이 직접 지으셨대요. 지금은 가족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집의 첫인상이 참 이 사랑스러운 시골집 같은데요. 야, 이 친구 참 인상적이네요. 여기가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키라고 제가 만들었죠. 그래요? 네. 솜씨가 참 좋으신데요. 손끝이 야무진 형은 건축 시공 일을 한답니다. 설마 이곳이 어렸을 때 두 분이 계셨던 뭐 그런 집인가요? 이제 77년도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 태어났었는데. 그래요? 네, 이제 손수 산에서 나무 이렇게 캐다가 지으신 집이었다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가족들은 이 집에서 보냈다죠. 도시로 떠난 뒤에는 폐가나 마찬가지였던 집을 형제가 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예쁘고 좋네요, 정말. 한마터면 남의 집이 될 뻔했었거든요. 형이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광주로 전학을 갔는데요. 주말마다 제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22살 때까지 살았었으니까 이미 성인이 돼버렸어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면 약간의 이 고향에 대한 로망은 살짝 좀 떨어지기는 해요. 돌려서 말하는데 형은 팔라 했어요. 네. 운명이었던 걸까요? 두 번이나 헐값에 내놓았지만은 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아유, 좀 얼마나 다행이래요. 보통 이제 시골집 오면은 이 담장이 가장 어렵잖아요. 블록으로 페인트 칠 돼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뒤쪽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거죠. 집을 수리하면서 나온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는데요.
이 집을 처음 지었던 아버지가 손을 보태셨다는군요. 딱 기아 올려놓기에 훨씬 이쁘네. 아, 담장만 바꿨을 뿐인데 집을 새로 지은 기분이 들었대요. 풀밭으로 좀 묶어놓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르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고쳐놓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본체 같은데요. 네. 야, 상당히 이제 예쁜 텐마루를 가졌는데, 그 앞에 폴딩 도어를 한 걸 보니까, 이건 동생분이 원해서 하신 거죠? 아니요, 폴딩 도어는 형이 한 거고요. 춥고 먼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동생 의견은 달랐죠, 이제. 마루가 저는 훤하게 보이는 모습을 원하는데 이제 폴딩 도어가 가려진 모습이 저는 좀 답답해 보이니까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죠. 실용을 따지는 형은 바깥 풍경보다는 추위를 막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경치가 좋아서 막 그랬다기보다는요. 그냥 좁은 방에서 자다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다가 TV를 보다가 이렇게 마루에 앉으면요. 그냥 얘가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항상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혼나도 여기에 있고 뭐 형한테 맞아도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이제 자세는 다르겠죠. 이제 멍 때릴 땐 이렇게 있고 이제 형한테 맞으면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이제 여기가 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짝 열어서 줄 수 있으니 결국 동생도 형의 말을 따랐겠지요. 와. 이제 좀 살 것 같죠. 햇볕 잘 드는 텐 마루에 앉아 있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대요. 마루에서 바라보던 풍경이 그림 같은데요. 공간이 아늑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에 일조를 하는 게 이 목재 같아요. 이 목재는 그러면은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보통은 뭐 소나무, 뭐 참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입해서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못을 박으면 옆에서 어머니가 열심히 쓸고 닦아 광을 내셨답니다. 부모님들의 손길이 일일이 이렇게 묻어진 것을 살려놓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정이 좀 많이 가고요. 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확 뜯어버리려는데 동생이 반대를 했죠. 형님은 이걸 왜 뜯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여기 온돌 깔고요? 네. 진짜 뜯으려 했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예, 이건 절대 안 된다. 예, 이거는 이 집이 있을 때까지는 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하면 좀 보수를 해서라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마루 밑에 네. 이 철조망은 그러게요. 꼭 사다리를 뉘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용도가 뭘까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그 사다리가 아니라 난간이었군요. 아이들이 마루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나 봐요. 저희 이제 막내 소율이가 이제 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간대를 설치를 했고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막 떨어졌거든요. 네. 형이 때려서 혹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둘 다요. 아빠의 마음이 담긴 난간이었네요. 수리를 시작할 때는 총각이었던 형은 이제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답니다.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하세요. 소율아, 아빠, 빠이빠이. 아빠 안녕.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렵던 시절을 지었던 집이라 실내가 넓은 편은 아니래요. 그래서 형은 벽을 터서 거실을 넓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위에 달려있는 게 설마 지금 문짝인가요? 아니, 문짝이 천장에 달린 건 또 처음 보네요. 예전에 썼던 문인데 부모님이 쓰시던 거를 그대로 이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문을 어디다 쓸까 해서 요즘에 이제 간접 조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접 조명으로 이걸 올린 거죠. 장식물로. 참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부모님의 손때만 묻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저 문을 여닫으면서 생활했겠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문이 이제 이 집을 비추는 등불이 된 셈입니다. 본체는 거의 부모님께서 여기 나가실 때 그 틀을 절대 건들진 않았어요. 벽 하나 튼 거 말고는 부모님이 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 너무 추워서 문짝을 조금씩 갈았던 부분이지, 여기 위쪽은 거의 한 80% 정도가 딱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에도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여기 작은 연못이 되게 정겹네요. 사실은 이 연못은 제가 지었는데요. 이 형한테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연못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하겠다. 자리만 내달라. 그래서 원래 저기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삽으로 한 이틀 팠거든요. 아, 이틀이나. 네, 근데 형이 묻어버렸어요. 연못은 하면 안 된다. 필요 없다. 관리도 힘들고. 네네. 아이들하고 할 걸 찾다 보니까 연못 하나 있으면 앞에 섬진강에서 물고기도 잡아서 여기서 키우고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자연하고 좀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포기를 모르는 동생이 이번에는 벽돌을 쌓아 연못을 만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물이 샜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어. 형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셀 거를. 근데 안 알려줬어요. 안 도와줬었어요. 네. 아, 역시 큰형답다. 그러죠. 묵직이거니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있다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방수.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절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고 형한테 조언을 구하고 해서 벽 밖에 이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께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형님의 조언 덕분에 무사히 연못을 완공할 수 있었다죠. 사실 이 연못에는 동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어렸을 때 형도 좋아했어요. 형하고 같이 작살 만들어가지고 잠수해가지고 막 쏘가리랑 메기 이런 거 꺽지 이런 거 잡으면 야 이거 다 먹으면 저는 막 망에다 담고 그래서 항상 물에 있었어요. 내과에 가서 이렇게 노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어디 놀러 가면 막 광활로나 이런 데 보면 막 연못이 아니라 진짜 거의 호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진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린 시절 형제가 뛰놀았던 강인데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신나게 물에서 놀다 간대요. 시골집이 준 고마운 선물이죠.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게 요즘 쉽지 않잖아요.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았다, 그지? 자, 물에 담궈주고. 오, 다 자기 자리 찾아간다, 그지? 물고기들도 새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외양간이었던 자리였는데 허물고 별채를 지었대요. 오, 방이 아주 널찍한데요. 오,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스크린도 설치돼 있고요. 창문 너머로 자연의 풍광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답니다. 제가 있는 이 방은 뭐 다목적 룸인가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쪽 왔을 때 약간의 좀 취미 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동생이 자기만의 공간이라도 연못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저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오로지 그냥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 통창으로 해가지고 아예 벽 없이 통유리로 하자. 근데 크게 충돌했겠는데요, 그 지점에서는요? 네네. 끝나지 않는 형과 동생의 신경전. 이번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형이 아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영화 보는 방이 됐답니다. 소장님 이쪽 이렇게 보시면서 네. 혹시 비밀 공간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비밀의 공간이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벽과 창문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스크린 뒤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올라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거 아니고요? 예. 오, 이거 같은데? 이쪽에 와.
아니, 여기 문이 숨어 있어요? 와, 이야, 여기 무슨 터널이 있네요? 본체와 별체를 잇는 복도랍니다. 신발을 신고 가는 게 불편하고 비를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실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복도를 내는 거라죠. 이것도 다 형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시골집에서 이렇게 본체하고 별체를 보통은 그냥 외부를 통해서 가게끔 하잖아요. 야, 근데 이렇게 실내 통로로 이렇게 긴 터널을 또 만드신 건 처음 봤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건 형이고요. 이제 형은 이제 천장을 씌워가지고 예. 비를 안 맞게 해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복도를 만들면 어떠냐. 사실 처음에 형은 반대했대요. 지붕만 만들면 간단한데 동생이 벽을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 형이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블록 벽돌을 이용해 저렴하지만 멋스럽게 지금의 복도를 만든 건데요. 저는 설계사라기보다는 그냥 몽상가 같아요. 이 채택이 안 되긴 했지만 진짜 제가 베레벨 이야기 막 형한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형하고 친하니까 그냥 생각나면 그냥 바로바로 형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형 이건 어때요? 시끄러. 알았어요. 다음으로. 예. 동생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투닥투닥 하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형제가 집을 수리하면서 가장 신이 나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동생과 살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얘 집을 찾는다는데요. 이 집을 지으느라 고생했던 때가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다는군요. 그때는 완전히 초가집에다가 오막살이 집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때는 쓰레트를 여야 되니까 사람들 이제 노벌 얻어갖고 집을 뜯었잖아요. 연질라고 집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밑을고 그냥 집을 지었제라. 그래갖고 엄청 힘들어서 돈도 없는데 그때 돈 50만 원 갖고 저 집을 지었제라. 그러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신기하잖아요.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 이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이겨낼 수 있었죠. 어머니에겐 참 고마운 집이랍니다. 광주 그런데 집 같은 거는 별로 애착이 없어요. 애착 없는데 이거는 애착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보면 그냥 시골 말 오지고 오지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집을 고쳐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나는 고맙죠. 안 없어지고. 50여 년 전 부모님이 손수 지은 집, 가족들이 성장하면서 집의 모양도 달라졌죠. 아버지의 집은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형제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난 집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됐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좀 눈치 좀 봐서 지금 좀 공사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 1년 있다 이야기하려고요. 또 손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당분간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올여름 아이들을 위해 만든 수영장이 처음 개장하는 날, 별채 앞에 나무 데크 아래 이렇게 예쁜 수영장에 숨어 있었네요.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하죠. 아빠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7년 동안이나 형제가 싸운 게 헛일은 아니었다 싶네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뛰어놀 때마다 하나씩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형한테 야외 놀이시설을 좀 계속 주장한 거죠. 형이 안 해줬는데 저는 모래 깔아가지고 놀이터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영원히 그냥 이 집은 그냥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생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죠. 이 집에서는 형제가 싸울수록 가족들의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싸우면서 예쁜 집 만드시기를 응원할게요. 어른이 8명이고 아이들이 7명.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잘 늙어 갑시다. 네 자매가 같이 지은 집이에요. 엄마를 위해서. 나는 정원에 잘 못 들어가요. 뽑으면 엄마 그거 꽃이야 그러니까 아